해리스의 돌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해리스의 돌풍, 거품일까? 찐일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열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 한때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넘어섰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해리스의 돌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등판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조차도 출격을 앞두고 있답니다. 어저께 전 오바마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원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잖아요. 오바마가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나가야 되는데 저 해리스가 나갔다가 아니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죠. 오바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 결정적 타이밍에 한번 빵 해서 오바마의 지지의 등에 업고 또 한 무더기표를 또 올리겠죠. 자, 지금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면서 다시금 미궁 속 안개 속으로 미국의 대선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리스의 돌풍은 찐입니다. 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걸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공주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마가, 트럼프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맞습니다.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를 두고 한 말인데요. 바이든의 후보 사태로 지금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방카의 등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등판한다 안 한다? 한다. 아빠도 와야지. 지난 트럼프 정부의 실세였던 이방카의 컴백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자, 개인 브랜드가 중요한 이방카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나선다. 미즈노는 나선다.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지난 18일 트럼프 대선 출정식이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이 전당대회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 손녀도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참 최고였습니다. 최고. 트럼프가 사람들이 총출동한 자리에 나타난 두 여성의 미국의 언론의 시선이 꽂히고 있죠. 공식 석상에 좀처럼 보이지 않는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볼 키스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또 그걸 이슈가 됐죠. 관계는 안 좋죠. 네. 여러분이 멜라니아라면 좋겠습니까? 네,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냥 살아야죠. 자, 백악관 시절 주요 행사 때마다 흰색 옷을 입었던 이방카가 하얀 정장을 입고 등장하자 그의 정계 복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방카의 남편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막후 실세였죠. 각각 백악관 보좌관과 선임 고문을 맡아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랬던 이방카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퇴임 이후였죠. 모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치적 발언도 자제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22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측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해서 지원군이 절실했던 때도 아버지가 성추문 입막음용 돈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는 동안에도 이방카는 침묵을 지켰죠. 정치 무대의 밖에서 아버지를 응원할 것이라는 게 이방카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방카는 왜 그토록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 뭐 해리스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방카 해리스도 할 겁니다. 끝까지. 이방카의 행보를 수년간 살핀 영국의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개인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방카는 트럼프가 자신의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가답죠. 즉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트럼프와 일정량의 거리를 뒀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일할 당시 입은 내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백악관과 영부인 관련 책을 쓴 여러 권의 게이트 앤더슨 브라우어는 백악관 보좌관 당시 이방카는 아버지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한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최근 들어 조심스레 그의 복귀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카는 이달 초 유명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백악관에서의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카가 공화당 전당대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영국의 잡지 테틀러는 이방카는 아버지와 같은 정치적 본능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나타난다면서
백악관의 매혹을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바이든의 사태가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으로 판이 새롭게 짜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방카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방카에게 욕까지만 하고 해리스의 돌풍이 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과연 지금 미국은 최초의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유색인종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물론 이거는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죠. 매번 선거에 나설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 누구 말이었냐면, 자, 지난번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19년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2020년 대선 초반 출마 선언을 했다가 중간에 사퇴를 했었죠. 해리스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리스가 등판하면서 인종 및 성별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에서 인종, 성별이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27일 보도를 했네요. 오늘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자, 미국의 유권자들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을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 25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81%가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지지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의 인종 성별이 다른 미군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할까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한 절반만이 별 상관없이 없을 거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번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 자신들은 인종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다른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가 고향인 해리스는 중남미 섬나라 자메이카 출신인 흑인 부친과 인도 브라만, 인도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급입니다. 가문 출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미국 영문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교수, 어머니는 암을 연구한 과학자로 캐나다 명문 맥길대 교수를 지낸 학자 집안입니다. 다인종인 해리스는 자신을 흑인이자 아시안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죠.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워낙 강해서 워싱턴 DC의 명문 흑인 대학입니다. 하워드대에서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걸 2개나 했네요. 그는 대학원 시절 전미 흑인 법학생협회의 지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해리스는 정치 경력 내내 자신의 인종과 성별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시해 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해리스가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온건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 대한 불만도 나타났지만 이는 해리스가 자신의 인종과 성별을 매우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런 편견들이 좀 있거든요. 흑인이나 유색 인종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강하다. 자, 2가지 요소가 자신의 과거 정치 이력서나 상승 가능성을 가리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해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본 게임은 진짜 트럼프하고 이제 토론 시작하면 이제 나오겠죠. 자, 친민주당 성향 매체 이슈는 지난 23일 미국은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기사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은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즉 일명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흑인 여성인 해리스가 러스트 벨트의 저항력 백인 남성들이 갖는 거부감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이나 저 미시간에 살고 있는 분들 아시죠? 그 지역은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 특히 그 정말 아주 그냥 화성에서 온 그 인종차별 꽉 막힌 그냥 아주 그냥 화이트 트래시들 그냥 그런 백인들이 많이 살죠, 사실은. 그쪽을 여행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거기 식당에 들어서 다 밥 먹으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시대.
자, 이 때문에 해리스는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공략해 백인 남성의 지지 하락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은 전망을 했는데요.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가 지난 24일 등록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리스는 교외 거주 여성층 지지율이 52%에 달해서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졸 이상 학력 백인 유권자 지지율도 49%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은 해리스의 성별과 인종을 두고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일단 요까지 좀 더 다루도록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난 며칠간 공화당 인사들은 해리스 등판을 두고 잇따라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채용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여성이자 소수 인종 때문에 부통령이 된 데 이어 이번엔 대선 후보까지 올랐다는 조롱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식의 공격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공화당의 지도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당 의원들에게 해리스의 인종이라든지 성별 문제가 아닌 정책 비판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일단 다른 거를 뭐 사람들의 의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저기 또 가드너가 와가지고 지금 막 굴고 있는데 잠시만. 자, 지난번 바이든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췄던 미주노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돈. 바이든이 사태를 계속 거부하고 버티니까 민주당을 향한 이 정치 후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선거는 돈 선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선거는 돈 선거거든요. 미국의 선거는 돈 선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 선거도 돈 선거인가요? 일단 트럼피들, 그다음에 민주당 피라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정해져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동층을 공략해야 돼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이 부동층. 그 부동층을 공략하려고 트럼프가 오늘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동층을 공략하려고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심지어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도 다 그런 정치적인 라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딱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이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밀려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지금 당장 선거하자. 선거가 아니라 토론하자 그러는데 일단 거기 안 말려들고 있죠. 찐입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바라본 해리스의 돌풍은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돌풍의 절반은 바이든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이 워낙 인기가 없었으니까 상대적 기저효과가 빵 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뉴스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지원 항모에 총 맞은 거 그 총 안 맞았다. 그거 파편에 튀긴 거다. FBI 국장이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나 총에 맞았다. 근데 트럼프가 자기 총에 맞은 그 의료 기록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공개하면 끝인데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계속 좀 테이프 좀 더 붙이고 나오지 왜 금방 뛰어가지고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갔더니 트럼프가 만나는데 뛰고 나오니까는 머리카락이 살짝 가려지긴 했지만 내가 딱 봐도 총 안 맞았대. 스친 거겠죠, 스친 거.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아니 총을 맞았거나 스친 건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거도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트럼프가 총 맞고 살아난 거잖아. 지금 여러분 미국의 짤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트럼프를 부활하셨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택하셨다. 트럼프도 그걸 갖고 막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늘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총에 맞았어야지. 귀 구멍이 하나 뚫렸어야 되는데 스쳤네 보니까 분위기 싸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효과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써 뭐가 바람에 빠지고 있죠.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의 기저효과, 그다음에 막 민주당에서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지금 바이든도 막 이렇게 지지하고, 펠로시도 지지하고, 하지만 이제부터 그것까지는 1차전이고 본 게임은 본인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겠죠. 트럼프와 1대1로 이어지게 되는 대선 토론. 근데
역시 똑똑한 사람은 틀린 것 같아. 해리스가 첫 번째 다 연설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범죄자를 어떻게 다룰 줄 안다. 아예 그냥 트럼프 이퀄 범죄자로 딱 아이덴티파이 낙인 찍고는 그냥 자, 여러분, 미주노는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100일 동안 요동치는 미국 대선판,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키워드가 미국의 대선판이라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머리가 더 아파지게 됐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트럼프, 몇몇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해리스. 그렇다면 여러분, 해리스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밤을 새다시피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해리스 주식을 찾아라거든요. 궁금하시면 멤버십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